안녕하세요, 인테리어 킴입니다. 오늘은 그 1000만원 예산으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. 1000만원으로 인테리어를 한다,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는 1000만원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통 원하시는 품목이 생각보다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예산을 잡은 것보다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. 근데 돈은 적게 1000만원을 잡았다? 그러면은 분명히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오실 거예요. 그래서 저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하시려고 하는 거는 좀 아무래도 무리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그래도 1000만원으로 최대 효율을 볼 수 있는 인테리어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인테리어 팁 첫 번째를 좀 알려드리자면,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1000만원이란 돈이 그렇게 클 수도 있지만 인테리어 비용에서는 크지 않은 비용이에요.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도 그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 하면, 보통 우리가 그 공사를 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있죠. 도배장판이라고 그러죠. 도배장판이 보통 30평 기준으로 한 500만원 정도 들 거예요. 좀 싸게 한다고 하시면. 그래도 벌써 절반을 썼죠, 1000만원에서. 그래서 이제 500밖에 안 남았지만 도배장판만 해도 집 전체 색이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효율이 있는 건 도배장판이에요.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도배장판이 가장 효율 있고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인테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도배장판은 어떻게 고르시면 좋으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도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크와 합지 두 가지로 돼 있어요. 근데 합지가 더 쌉니다. 왜냐하면은 인건비가 좀 덜 들어요. 그리고 도배지 자체도 조금 저렴하고요.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가거나 이거를 뭐 새놓는 집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실크로 하시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퀄리티가 나옵니다. 보통 비용은 한 돈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. 그리고 합지와 그 실크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, 합지는 폭이 작아요. 그래서 이음새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붙어있는 면들이 보여요. 그리고 합지는 그냥 벽에다가 풀칠을 해서 바로 붙이는 방식이라 벽이 이제 면이 안 좋은 게 다 티가 납니다. 그래서 실크로 많이 하시는데, 고급으로 하실 때는 실크는 초배치고 그 다음에 도배지를 치기 때문에 면이 조금 떠 있어요. 그래서 그 면이 뜨다 보니까 면을 조금 올바르게 잡기가 용이합니다. 그래서 실크가 더 고급스럽고, 장기적으로 봐도 합지 같은 경우에는 때 같은 거를 닦을 수가 없어요. 종이다 보니까 그냥. 근데 실크는 약간 그 면이 그 광택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약간 물걸레 같은 걸로 조금 먼지들을 닦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크가 훨씬 더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. 처음에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크가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도배는 웬만하면 실크로 추천을 드립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바닥인데요. 바닥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제 보통 주거에는 장판, 강마루, 원목마루 이렇게 있는데, 보통은 강마루로 가장 많이 합니다. 한 70~80%는 강마루로 시공을 하는데,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좀 저비용으로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요즘엔 장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. 옛날에 보시던 그 나무결 있는 그런 장판이라든가 아니면 누런색의 장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타일 같은 무늬의 장판도 있고요. 그리고 색상이 원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장판들도 있어요.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분들이 오히려 장판으로 또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장판만 잘 고른다면은 요즘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바닥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도배장판을 했잖아요. 우리가 예산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가지고. 그러면 이제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보면은 할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. 근데 할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고요. 그래도 저의 선택은, 만약에 500만원이 남았다면 이제 저는 조명을 바꿀 거예요. 왜냐하면 도배장판하고 조명이 옛날 조명이 달려 있으면 굉장히 칙칙한 분위기가 날 거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조도를 높이고 좀 더 밝은 분위기로 연출하기 위해서 조명을 바꿀 거예요. 그러면 보통 조명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한 200만원 정도 들 겁니다. 그러면 벌써 700을 썼죠, 우리가? 그리고 조명은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은, 요즘에 다운라이트라고 군데군데 많이 그 타공을 해서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쓰는데요.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또 많이 올라가요. 작업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. 그래서 방은 그냥 방등으로 그냥 원래대로 교체하는 게 좋고요. 우리가 포인트 등으로 거실이나 주방에 몇 개만 우리가 다운라이트를 넣어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세련된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. 다운라이트를 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?
다운라이트는 이제 고르실 때 색상으로 보통 고르시는데, 크기랑 우리가 인치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좀 세련되기는 했어요. 커지면은 약간 사무공간 같거든요. 그래서 작은 사이즈 3인치에서 4인치 정도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색상은 보통 우리가 형광등들이 많게 돼 있어요, 집은. 형광색이나 이제 백색으로. 그러니까 포인트 등은 뭐 전구색으로 이런 노란 불빛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조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제 나머지 300만 원이 남았죠. 근데 지금 벌써 700만 원으로도 아마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아마 우리 집이 아마 굉장히 탈바꿈을 많이 했을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이 나머지 300만 원으로 디테일을 좀 잡자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구예요.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싱크대나 현관장, 붙박이장 이런 거를 교체해야 되는데, 이런 거는 세 가지 품목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. 그래서 지금 300만 원 가지고는 이거를 바꿀 엄두가 안 나요. 그래서 이제는 리폼으로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300만 원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도어나 싱크대, 그리고 샤시들, 이런 색상이 뭐 체리 색상으로 되어 있다거나 우드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베이지나 크림톤으로 화이트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. 그래서 300만 원으로는 이제 필름 작업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이제 벽부터 바닥, 그리고 조명, 그리고 전체적인 컬러링까지 1000만 원에 완성이 된 거예요. 하지만 이것도 너무 무리해서 사실 잡은 거고요.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 지금 이 작업 이외에도 처음에 철거하는 작업도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중간중간에 현장 정리도 해야 되고 보양도 해야 되고,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길 거예요. 근데 거기에서 비용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.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입주 청소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들이면은 조금씩 욕심이 납니다. 조금 더 들이면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는 사실 힘들어요. 그리고 이게 말로는 셀프 인테리어 같이 쉽게 느껴지시겠지만 정확하게 공정을 잡고 업체에다가 맡기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시고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말씀은 드렸지만, 가장 좋은 거는 잘하는 업체에게 일임하시고 적당한 비용을 내시면서 좋은 집을 꾸미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 가지 팁들 말씀드렸는데요.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고민하시고 이제 진행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저 비용으로도 물론 하실 수는 있지만,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잘하는 업체에게 맡겨서 합리적인 가격에 잘 인테리어 공정 과정을 잘 진행하셔서 이쁜 집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